최성그룹 회장실의 아침은 평소보다 밝았지만 그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누구 하나 밝지 않았다. 강재경은 회장 책상 앞에 선 채 잠시 손끝으로 명패를 쓸어내렸다. 아직 그 명패에는 강용호라는 이름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그 자리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지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아버지가 평생 놓지 않았던 자리. 강재성이 평생 갖고 싶어 했지만 끝내 자신보다 앞서지 못했던 자리. 그리고 자신이 태어난 순간부터 증명하고 싶었던 자리. 강재경은 천천히 돌아섰다. 전략기획팀 일부 임원들, 법무팀, 홍보팀, 최성화학 핵심 라인이 줄지어 서 있었다. 이상재는 보이지 않았다. 박봉기도 없었다. 강방글도 없었다. 황준현의 얼굴을 한 강용호도 없었다. 그 빈자리가 오히려 강재경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절대 그 불안을 밖으로 내보이지 않았다. 최성은 지금부터 달라집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분명했다. 회장님께서 남기신 뜻을 왜곡해서 회사를 흔드는 사람들, 사고를 이용해서 후계 구도를 흔드는 사람들, 사적인 감정으로 조직을 파괴하는 사람들. 오늘부터 전부 정리하겠습니다. 홍보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장님,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회장 직무대행 체제를 공식화하실 겁니까? 강재경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직무대행이 아니라 비상경영 체제야. 아버지가 회복될 때까지 최성을 지키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나라는 걸 이사회가 인정한 거지. 법무팀장이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강재성 사장 쪽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준현 씨와 강방글 씨 쪽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재경의 눈빛이 날카롭게 굳었다. 강재성은 늘 반발만 했어. 어려서부터 그랬지. 자기가 50초 먼저 태어났다고 오빠 행세는 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마다 판은 내가 읽었어. 그녀는 회장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만년필을 바라보았다. 강용호가 중요한 결제를 할 때마다 쓰던 만년필이었다. 강재경은 그것을 손에 쥐었다. 무거웠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마치 아버지의 손목 힘과 집념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어린 시절의 자신이 떠올랐다. 회장실 문 밖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던 아이. 성적표를 들고도 칭찬 한마디 듣지 못했던 딸. 강재성이 내가 오빠야라고 고집을 부릴 때마다 입술을 깨물고 참았던 소녀. 아버지는 늘 결과만 보았다. 먼저 태어났다는 강재성의 자존심도, 더 독하게 버틴 강재경의 악착 같음도 따뜻하게 안아준 적은 없었다. 강재경은 만년필을 꽉 쥐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최성 지켜라. 자, 지금 천명 같은 아버지 뜻 따르고 있는 거야.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다. 임원들에게 하는 말인지,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병실에 누워있는 강용호에게 하는 말인지. 회장실 밖 복도 끝에서 민석도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아내의 등을 바라보며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강재경은 마침내 자신이 원하던 자리에 가까워졌지만 그 자리에 가까워질수록 그녀는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었다. 아니, 아버지보다 더 차갑고 더 불안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재경아. 강재경은 돌아보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멈추면 안 돼. 뭘? 방글이건. 나병모 회장하고 엮인 일. 그거 더 커지면 당신도 못 빠져나와. 강재경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당신도 날 의심해. 민석도는 대답하지 못했다. 강재경은 웃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았다. 당연히 저도 의심하세요. 내사부터 검찰 조사까지 고강도로 진행할 겁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말할 거야. 누구보다 깨끗한 사람처럼. 누구보다 당당한 사람처럼. 그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해. 아니, 살아남는 방법이지. 민석도는 한 걸음 다가왔다. 재경아, 당신 지금 회장 자리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걸 막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야. 그 말에 강재경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곧 다시 차가운 얼굴로 돌아왔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녀는 회장실 문을 열고 나갔다. 이제부터 진짜 강재경 천하가 될 거야. 본사 로비 기자 간담 회장은 이미 기자들로 가득했다. 최성그룹의 비상경영체제 발표 소식은 오전부터 경제지와 종합지에 빠르게 퍼졌다. 강재경이 등장하자 수많은 시선이 그녀에게 몰렸다. 그녀는 흔들림 없이 단상 위에 섰다.
최성그룹은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매끄러웠다. 준비된 문장, 계산된 표정, 훈련된 시선. 그러나 단상 아래 맨 뒤쪽 자제이팀 박봉기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강방글이 있었다. 방글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 밑에는 잠을 이루지 못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박봉기가 낮게 말했다. 괜찮습니까? 방글은 단상 위 강재경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괜찮아야죠. 안 괜찮아 보여서 묻는 겁니다. 방글은 씁쓸하게 웃었다. 부장님, 저 이제 괜찮아 보이는 법부터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최성가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박봉기는 더 말하지 못했다. 강재경의 발표가 이어졌다. 최근 회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저 역시 무겁게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최성그룹 내부 비리, 의혹 전반에 대해 외부 기관과 협조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다. 강재경 사장님 본인도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까? 강재경은 망설이지 않았다. 당연히 저도 의심하세요. 내사부터 검찰 조사까지 고강도로 진행할 겁니다. 기자석이 술렁였다. 방글은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다. 강재경은 자신을 조사하겠다는 말로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다. 먼저 판을 열어버리면 의혹은 통제 가능한 절차가 된다. 방글은 그 계산이 너무 분명하게 보여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다. 그때 방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방글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강방글 씨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누구세요? 신문사에 제보가 들어왔대. 방글의 눈빛이 변했다. 무슨 제보요? 수학이 넘어 남자는 낮게 웃었다. 강재경이 우리 아빠 죽인 증거. 제보자가 갖고 있는 거지. 방글의 손끝이 떨렸다. 당신 누구야? 알고 싶으면 혼자 나와요. 아버지한테 말하지 말고. 황준현한테도 말하지 말고. 당신이 진짜 강용호 막내딸이면 직접 와서 확인해. 전화가 끊겼다. 방글은 잠시 움직이지 못했다. 박봉기가 그녀를 보았다. 무슨 일입니까? 방글은 단상 위 강재경을 바라보았다. 강재경은 여전히 기자들 앞에서 흔들림 없이 말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글 씨, 정말 괜찮아요. 박봉기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더 캐묻고 싶었지만 기자들이 몰려 움직이는 바람에 잠시 시선을 놓쳤다. 그 사이 방글은 조용히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갔다. 그 시각 최성물산 사장실. 강재성은 TV 화면 속 강재경의 기자간담회를 노려보고 있었다. 화면 속 강재경은 회장처럼 말하고 있었다. 아니, 이미 회장이 된 사람처럼 서 있었다. 그 모습이 강재성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 그는 리모컨을 집어 던지려다 말고 이를 악물었다. 또 저 표정이야. 나은새가 물었다. 무슨 표정요? 다 안다는 표정. 내가 뭘 하든 결국 자기가 이긴다는 표정. 어릴 때부터 저랬어. 내가 50초 먼저 태어났는데도 집에서는 늘 재경이가 먼저였어. 나은새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아직도 누나를 이기고 싶어요. 강재성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어린 시절의 자신이 떠올랐다. 내가 오빠야라고 소리치던 아이. 그러나 아버지 앞에서는 늘 재경보다 작아졌던 아이. 누나를 이기고 싶어서 발버둥쳤지만 이긴 기억보다 비웃음 당한 기억이 더 많았던 장남. 강재성은 낮게 웃었다. 이기고 싶은 게 아니야. 그럼요. 한 번쯤은 아버지가 나를 보고 재성아, 내가 맞았다고 말해줬으면 했어. 나은새는 대답하지 못했다. 강재성은 화면 속 강재경을 가리켰다. 근데 저 누나는 항상 먼저 가 있어. 내가 뛰기 시작하면 이미 결승선에서 웃고 있어. 그래서 미워. 죽이고 싶을 만큼. 나은새는 그의 손에 들린 USB를 보았다. 그걸 공개할 거예요. 강재성의 눈빛이 흔들렸다. 공개하면 누나 끝나. 당신도 끝나요. 알아. 그런데 왜 못 버려요? 강재성은 웃었다. 웃음보다 울음에 가까운 표정이었다. 이거라도 있어야 내가 안 죽을 것 같아서. 나은새는 천천히 다가왔다. 재성씨. 부르지 마. 당신도 결국 나 버릴 거잖아. 내가 당신을 버렸으면 여기 안 왔어요. 강재성은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눈이 붉었다.
그럼 말해. 사고 당일 진짜 운전자는 누구야? 나은세의 얼굴이 굳었다. 강재성은 USB를 쥔 손에 힘을 줬다. 나 다 알아. 누나가 뺑소니 진범을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는 거. 강재경이 아버님 일 당신한테도 다 뒤집어 씌우겠다고 했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당신 입으로 듣고 싶어. 나은세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입술은 끝내 쉽게 열리지 않았다. 재성씨, 지금 그걸 아는 게 당신을 살리는 길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날 살리는데? 강용호 회장 쪽으로 가요. 강재성은 비웃었다. 아버지한테 빌라고. 살려면요. 강재성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평생 아버지한테 빌었어. 한 번만 봐달라고, 한 번만 인정해달라고. 그런데 아버지는 늘 누나랑 회사만 봤어. 나는 사고치는 장남으로만 봤고. 나은세가 낮게 말했다. 그래서 더 이상 사고치면 안 돼요. 강재성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나은세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녀는 화면을 확인하고 굳어버렸다. 강재성이 물었다. 뭔데? 나은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방글씨가 사라졌어요. 강재성의 눈빛이 흔들렸다. 태아 쪽이 움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재경 언니도 완전히 모르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강재성의 얼굴이 굳었다. 재경이가 방글이를 건드렸다고. 직접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판은 그쪽에서 열었어요. 강재성은 USB를 움켜쥐고 문 쪽으로 향했다. 내가 다 바로 잡을 거야. 어디 가요? 강재성은 돌아보지 않았다. 방글이한테. 병실. 황준현의 얼굴을 한 강용호는 자신의 원래 몸이 누워있는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하얀 병실 안에서 심장 박동을 알리는 기계의 숫자가 천천히 오르내렸다. 조선이는 창가에 서 있었다. 며칠 사이 그녀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당신이 돌아왔다는 걸 믿어야 하는데 아직도 꿈 같아요. 강용호는 침대 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도 믿기 어렵다. 조선이가 돌아섰다. 그런데도 또 회사 생각이죠. 강용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조선이의 눈에 서운함이 스쳤다. 당신은 항상 그래요. 가족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회사부터 봐요. 방글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 애는 이제야 아버지를 만났는데 만난 아버지가 자기 얼굴도 아니고 자기 편인지도 모르겠는 남자예요. 강용호는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젊은 손. 황준현의 손. 그 손으로 딸을 붙잡을 때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더 또렷하게 느꼈다. 방글이한테 내가 너무 늦었다. 늦은 걸 알면 이번엔 놓치지 마요. 그때 강용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박봉기였다. 회장님, 방글씨 못 보셨습니까? 강용호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기자간담회장에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옆에 있었는데 전화도 안 받습니다. 강용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디서 마지막으로 봤어? 로비 뒤쪽 출입구 근처입니다. 강용호는 곧바로 병실 문으로 향했다. 조선이가 놀라 그를 붙잡았다. 무슨 일이에요? 방글이가 사라졌어. 조선이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강용호는 더 듣지 않고 병실을 뛰쳐나갔다. 로비 뒤쪽 출입구. 방글은 모자를 눌러쓴 채 건물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자신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전화를 건 사람이 말한 문장 하나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강재경이 우리 아빠 죽인 증거. 제보자가 갖고 있는 거지. 아버지. 자신이 미워했고 원망했고 이제야 겨우 다시 마주보려는 사람. 그 아버지가 정말 강재경에게 당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 증거를 놓치면 자신은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방글은 약속 장소로 향했다. 도심 외곽의 오래된 신문사 별관이었다. 이미 폐쇄된 듯한 건물은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었다. 방글은 휴대폰을 꽉 쥐고 들어섰다. 나왔어요. 어디 계세요? 복도 끝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강방글 씨. 방글이 돌아섰다.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다. 증거는요? 남자는 봉투 하나를 들어 보였다. 여기. 방글이 다가가려는 순간 남자는 한 걸음 물러났다. 먼저 확인 하나만 합시다. 당신
정말 강용호 회장 딸 맞습니까? 방글의 눈빛이 굳었다. 그게 왜 필요하죠? 증거가 아무한테나 가면 안 되니까.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남자는 잠시 그녀를 보다가 말했다. 원하는 걸 드리죠. 방글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원하는 진실. 대신 당신도 내가 원하는 걸 줘야죠. 방글은 뒤늦게 위험을 느꼈다. 한 걸음 물러나려는 순간 뒤쪽 출입문이 닫혔다. 그녀는 급히 돌아보았다. 또 다른 남자가 서 있었다. 방글은 휴대폰을 들어 강용호에게 전화를 걸려 했다. 그러나 앞에 있던 남자가 빠르게 다가와 휴대폰을 빼앗았다. 소리 지르지 마요. 우리도 크게 만들 생각 없으니까. 방글은 떨리는 숨을 삼키며 남자를 노려보았다. 누가 보냈어요? 강재경이에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병모예요. 그 이름에 남자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방글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태아그룹이네. 남자는 낮게 말했다. 머리 좋으시네요. 방글은 이를 악물었다. 나한테 손대면 아버지가 가만 안 있어요. 남자는 웃었다. 그래서 모신 겁니다. 회장님이 움직이게 하려고. 강재경의 사장실. 기자 간담회를 마친 강재경은 혼자 앉아 있었다. 홍보팀의 보고는 긍정적이었다. 여론은 그녀의 당당한 조사 수용 발언에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었다. 일부 경제지는 이미 강재경 비상경영체제, 최성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제목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재경의 얼굴은 편치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나병모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다. 강방글 확보. 강재경은 화면을 보는 순간 손이 굳었다. 그녀는 바로 전화를 걸었다.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나병모의 목소리는 여유로웠다. 강 사장이 바라던 일 아닌가? 방해물을 치워달라면서. 나는 납치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재벌가에서 말은 늘 그렇게 하지. 직접 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강재경은 이를 악물었다. 방글이 다치면 안 됩니다. 다치지 않게 하려면 강용호가 움직이면 되네. 회장님을 노리는 겁니까? 나병모는 웃었다. 강용호든 황준현이든 그 괴상한 상황을 이제 끝내야지. 최성은 정상적인 주인이 필요해. 강 사장도 그걸 원하지 않나. 강재경은 대답하지 못했다. 나병모가 낮게 말했다. 강 사장, 이제 와서 착한 언니 흉내내지 말게. 자네도 결국 회장 자리를 원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전화가 끊겼다. 강재경은 한참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손이 떨렸다. 방글을 밀어내고 싶었다. 후계 구도에서 지우고 싶었다. 하지만 죽거나 다치게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민석도가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강재경은 황급히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민석도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방글이 어디 있어? 강재경의 눈빛이 흔들렸다.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 얼굴이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민석도는 더 가까이 다가왔다. 이 못 같은 상황이 뭔지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라고. 우리 사이에 이건 아니잖아. 강재경은 차갑게 웃었다. 우리 사이가 뭔데? 민석도는 굳어버렸다. 강재경의 눈에도 순간 후회가 스쳤지만 이미 말은 나간 뒤였다. 그녀는 다시 차가운 표정을 만들었다. 당신은 내 남편이야. 그리고 최성화학의 사람이야. 감정적으로 굴지 마. 민석도는 한참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당신 지금 괴물이 되어가고 있어. 강재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석도는 문 쪽으로 돌아섰다. 방글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나도 더는 당신 편 못 들어. 강재경은 그의 등을 향해 말했다. 그니까 그만 민기적대고 좀 나가. 민석도는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그대로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강재경은 책상 위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다. 숨이 가빠졌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묵은 분노가 올라왔다. 왜 다들 나만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나병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방글이 건드리지 마십시오. 증거만 확보하고 끝내세요. 답장은 짧았다. 이미 늦었네.
폐신문사 별관 안. 방글은 낡은 의자에 앉혀져 있었다. 손이 묶인 것은 아니었지만 출입구마다 남자들이 서 있었다. 그녀는 겁에 질리지 않으려 애썼다. 강용호의 딸이라는 이유로 태어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 무너지면 상대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았다. 앞에 남자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사진 몇 장과 USB가 있었다. 이게 뭔지 알아요. 방글은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고 당일 병원 뒷문 CCTV 캡처. 회장 차량 근처에 서 있는 강재경. 그리고 또 다른 그림자. 사진이 흐릿해서 얼굴은 정확히 보이지 않았다. 방글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걸 어디서 구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죠. 중요해요. 이게 조작인지 진짜인지 알아야 하니까. 남자는 웃었다. 강용호 딸 맞네. 이런 상황에서도 증거 진위부터 따지고. 방글은 그를 노려보았다. 목적이 뭐예요? 간단합니다. 강용호를 불러요. 황준현 몸에 들어간 강용호든 병실에 누워있는 강용호든 당신 아버지가 가진 진짜 지분 위임장. 그걸 가져오면 당신도 나가고 이 증거도 드리죠. 방글은 천천히 숨을 삼켰다. 태아가 최성을 먹으려는 거군요. 우리는 그냥 무너지는 집에 새 기둥을 세우려는 겁니다. 그게 남의 집이면 도둑이죠. 남자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말 조심하세요. 방글은 고개를 들었다. 당신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 나쁜 사람 맞아요. 냉정하고 사람 잘 안 믿고 가족한테도 상처 많이 줬어요. 그런데 최성 빼앗기는 꼴은 죽어도 못 봐요. 남자가 다가왔다. 그래서 당신을 미끼로 쓰는 겁니다. 그 말에 방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자신이 아버지의 약점이 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또 무리할까봐 무서웠다. 아버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